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뉴스는 정부의 공급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입니다. 자, 5만 가구 약속도 못 지키는데 2025년 205만 가구 공급은 어떻게 믿나? 자, 1년 앞도 못 보는 주택 공급 전망. 1년 앞은 보통 분양 물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맞죠? 근데 그것조차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 확대 체감 장담했지만 2달 만에 물량 축소됐다. 신뢰도 추락. 8.4 2사 대책은 지자체 주민 반발. 긴급 단기 공급책은 실수요자 외면. 다 공공으로 뭐 하니까요. 그게 공공임대는 지금도 16%가 공실로 나와 있죠. 자, 2025년까지 물량 폭탄에 대한 의구심은 커진다. 규제로 주택 보릿고개 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오는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홍 부총리가 6월 17일 2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2달여 뒤 국토교통부가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치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악화한 정책 신뢰도가 더욱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폭탄급 물량 공세를 예고한 정부의 중장기 목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대부분 다 10%만 동의받고 사전 청약 이런 거 하잖아요. 될까요? 자, 불과 1년 새 서울 입주 물량 전망치는 28% 축소됐다. 자, 12일 국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치를 3만 6천 가구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2022년 서울에 5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14,000 가구가 날아갔죠. 자, 실제로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9일 2차 주택공급기간 간담회에서 올해 수도권 18만 3천 가구, 내년 서울 3만 6천 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급의 미스매치를 우려하기도 했다. 자, 불과 1년 사이에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기존 인허가 물량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산했을 것이다. 인허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건축에 돌입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각종 규제로 실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도 공급 물량 계산 방식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정부 전망치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3만 6천 가구로 감소한 후 2023년 5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부동산 124는 내년 2만 423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3년 역시 2만 111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 5만 정도가 공급이 되어야 안정적인데 절반이죠.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공급 물량이 부동산 114가 22년과 2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중장기 공급 목표 신뢰 추락 불가피하다. 연골 수준인 정부의 중장기 공급 전망치 역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군요. 지금 공공 재개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반대 철회 의사를 밝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죠. 자, 8.4 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 18곳 3만 3천 가구 중 마포구 서부면허 시험장 3,500, 용산구 용산 캠프킨 부지 3,100,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1,000가구 등 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단계에 돌입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1만 가구 공급이 예상됐던 용산구 정비창 부지도 주민들과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에 임대주택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이념이 주택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자, 핵심지인 태릉 공공택지와 과천정부 종합청사 부지의 경우 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대체 부지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죠.
자, 2사 대책으로 불리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서도 정부는 약 2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6곳 후보지 가운데 27곳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 뒤늦게 단기 공급책 꺼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공급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단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꺼내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그냥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면 가장 좋을 텐데 왜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몰고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상 주택 분양가격 통제 수단으로 이용해온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 이거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공급 대책이 되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게 되면 민간 건설업체에서 공급을 늘려갈 것이고요. 그 공급을 늘려가다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수요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고려하고 완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니까 무주택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죠. 왜 무주택자들은 또 싼 가격에 자기 집을 또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공급 절벽 속 주택 매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요자들은 양질의 자기 집을 원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계속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죠. 전 국민을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하고 싶은가 봅니다. 자,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으로 공급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향후 5, 6년간 심각한 공급 보리고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이 사실상 가장 빠르게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때문에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면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물이 늘어나면서 양도세 완화를 해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주면 실수요자들은 많은 물건 중에서 원하는 물건을 매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식의 정책을 기대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년 후 입주 물량 전망도 못 지키는 정부를 어떻게 믿나라는 기사를 함께 봤습니다.